오피스 상권이 있어요.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이 많이密集되어 있는 지역의 상권을 오피스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 상권,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 한번 가보시면은 점심 장사는 진짜 잘 돼요. 근데 저녁 장사가 안 되는 데가 많아. 여러분들이 점심 때 장사 잘 되는 모습만 덜컥 보고 그 지역에 가서 상가를 계약하시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들은 왜 점심 장사는 잘 되는데 저녁 장사가 잘 안 될까요? 일단은 퇴근하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뭘 먹고 싶지가 않고 일단 그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은 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주말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 어떠한 회사원이든 주말에 쉬는 날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와서 밥을 먹고 싶어하는 회사원은 없겠죠. 만약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런 직원은 흔치 않으니까. 자, 그거랑 관련된 사례를 하나 봐보면은 이 물건 정말 특이했던 물건인데요.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대표시 종로구 인이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고, 물건 종별을 보니까 상가용 건물이 나왔고,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왔었던 물건입니다. 근데 그 토지 면적을 보니까 되게 작죠? 한 4평 조금 안 되고, 건물 면적을 보니까 건물 면적도 4평이 좀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저 2층짜리 건물 보이시죠? 저게 전체로 나온 게 맞아요. 그 완전 교차로 코너에 저 2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나왔었던 물건인데 되게 신기한 물건이죠. 감정가를 보니까 감정가가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2억 정도 나왔던 물건이 신권이 그냥 낙찰돼 버렸어요. 저런 건 흔하지 않으니까. 얼마에 낙찰됐냐면 그냥 2배에 낙찰돼 버렸죠. 4억 200만 원 정도에 낙찰됐던 사례입니다. 일단 저 위치에 상가 건물이 있으면은 활용할 게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 지역을 한번 봐봤더니 그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치도 한번 봐보면 저렇게 이제 사거리 교차로 코너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인데 주변 한번 봐보면은 오피스 상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그 2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나왔던 물건이다. 일단 이런 거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은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게 엄청 회사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저 꼬마 건물이 나온 거잖아요. 너무 좋죠, 사실적으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볶음방도 괜찮겠네. 그렇죠. 테이크아웃 커피숍 그런 것도 괜찮고, 이거 그때 당시 낙찰 받았을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구조도를 한번 봐보면은 굉장히 귀엽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귀엽게 나와 있는 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건물이 나왔었죠. 교차로 코너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삼각김밥처럼 생겨있는 2층짜리 건물이 다 나왔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낙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대학가 상권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주로 이제 10대들이나 20대들이 이용하는 대학가 상권을 이제 대학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대학가 상권, 유명한 대학가 상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유명한 대학가 상권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되는가? 이 대학가 상권을 이용하는 주 수요층은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요즘에 그 상권이 핫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안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가 상권에다 투자하실 때는 요즘에 핫플레이스가 어딘지, 어디가 트렌드적으로 뜨는지 그런 거를 반드시 잘 조사를 하셔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대학가 상권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투자해야 되냐면은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요즘에 신촌 상권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신촌 상권 바로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홍대 상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신촌 안 가요. 홍대로만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쪽 상권을 이용하던 수요가 다른 상권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부동산 학적으로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을 투자하실 때는 그렇게 상권이 발전되는 상권으로 투자하셔야지 지금 지고 있는 상권에다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가 상권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지방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건물 하나 투자하실 때는 1년에 2번 장사 안 한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반도 언제냐면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아예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개강했을 때 가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장사 잘 돼.
그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 덜컥 그 부동산을 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년에 2번 장사는 안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요즘 이제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체감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지방대학교들은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그 지방대학교 하나 바라보고 그 앞에다 상가 건물 하나 사놨는데 그 지방대학교가 폐교를 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예 답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는 그냥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방대학교 앞에다가 부동산을 사실 때는 그 학교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랑 관련돼서 사례를 하나 봐보면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었고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이 나왔었던 물건입니다.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왔었던 물건인데 토지 면적은 약 40평 건물 면적은 50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4억대에 나왔었던 물건이에요. 4억대에 나왔었던 물건인데 그 신권에 바로 낮춰야 되고 낮춰야 금액은 얼마에 낮춰야 되냐면은 7억 1,399만 9천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일단 저 낙찰 받으신 분의 그 낙찰 금액에서 꼭 낙찰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7억 1,399만 9천 원. 저는 제 뒷자리를 갖다가 9999 이렇게 쓰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제가 이 경매나 공매 실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깝게 떨어진 분은 얼마 때문에 떨어진 분을 봤냐면은 500원 때문에 떨어진 분도 봤어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떨어질 바에는 아예 뒷번호를 갖다가 큰 숫자를 쓰자라는 게 보통 공매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 물건 그때 당시 높은 금액에 낮춰야 됐는데 이찰자 숫자를 보니까 몇 명 들어왔냐면은 84명이나 들어왔던 물건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물건인데 그때 당시 어떤 물건이 나왔었던 건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위치부터 한번 봐보면요. 위치는 정말 좋아요. 경기도 안성에 가보시면은 한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한경대학교 전문 바로 옆에 나와 있었던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었고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건물을 투자하실 때는 뭐를 알고 투자하셔야 되냐면은 저 대학교가 국립인지 사립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한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는 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국립입니다. 또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학교예요. 한경대학교가. 그러다 보니 쉽게 문 닫기는 쉽지 않은 그런 학교다 보니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 나와 있었던 물건인데 그때 당시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뭐가 들어왔었는가 봐보면 이 브랜드 커피숍 전체가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던 물건이고 그 대로변 코너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바로 옆에는 한경대학교 전문. 그러면 위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위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커피숍 브랜드가 들어와 있었냐면은 탐앤탐스라고 하는 커피숍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그 탐앤탐스 커피숍 브랜드가 2층 전체를 임차해서 들어와 있었던 물건이었다.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살려고 하는데 브랜드 커피숍 전체가 들어와 있는 물건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사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검색해 보다가 좋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게 제 일입니다. 바로 현장에 가갖고 커피 한 잔 마셔봤어요. 내가 이제 한번 2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가서 마셔봤더니, 왜 경매에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때가 방학 기간도 아니고 개강했을 시기였는데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밖에 안 앉아 있어요. 장사가 안 돼 있으니까 경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를 갖다 제가 유심히 고민해 보니까 지도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됐을까요? 지도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해당 탐탐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스타벅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커피 2차까지 잘 안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를 갔어요. 가봤더니 애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빠글빠글해. 그러니까 해당 물건의 입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브랜딩이 잘못된 거죠. 저기 들어와 있는 경쟁 업체 자체가 잘못된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 있었던 물건이다.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내보내고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하고 경쟁이 될 수가 있는 업체를 갖다 입점하셔야지 오히려 더 현명한 그런 건물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또 건물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내부를 봐보면은 매장도 괜찮고 옥상에 휴게 공간도 있었는데
브랜드 자체가 잘못됐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받고 이 임차를 갖다 어떻게 만들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추고자 하는 브랜드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입점 제안을 하는 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이제 낙찰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활용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낙찰받고 나서 커피 브랜드를 또 마찬가지로 넣었어요. 일반적인 카페는 아니고 약간 그 베이커리 카페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걸 해갖고 또 루프탑도 잘 만들어 놨어요. 일단 건물 자체는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에는 또 한 번 망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바뀐 브랜드를 한번 봐봤더니 이제는 뭐로 바뀌어져 있냐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에 파는 커피 브랜드냐면은 1,400원에 파는 브랜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탕후루 가게. 요즘 그 또 젊은 친구들이 탕후루를 많이 먹더라고요. 탕후루 가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상가 같은 거 사실 때는요, 임차를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뭘 할지,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상가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가 있겠다. 여섯 번째 상권은 신도시 상권입니다. 신도시 상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갖다가 신도시 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신도시 상권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이라는 거. 저걸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저거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전체 신도시 면적 중에 상업용지를 갖다가 몇 프로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땐 저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이 몇 프로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전체 신도시 면적 중에 상업용지는 몇 프로 이내로 들어가야지 거기 상권이 장사가 잘 될까요? 바로 5% 이내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5% 이내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의 상권을 가보시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신도시 상권들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신도시를 한번 봐보면은 경기도 안산에 가보시면 고잔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 상업용지 비율을 한번 봐봤더니 자그마치 몇 프로냐면은 12%. 제가 분명 아까 전에 5% 이내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긴 자그마치 2배 이상이 지금 상업용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실제 한번 가보시면은 상가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가가 장사가 다 잘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메인도로는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면으로 가면은 공시도 많고 간판만 달려있고 장사 안 하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천의 중동이나 상동 신도시 가보시면 각각 10%, 8% 여기도 많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5% 이내로 들어가는 지역들을 갖다가 잘 선점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럼 그 상업용지 비율이 5% 이내로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 신도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눈에 띄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평촌 신도시. 평촌 신도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상권 중에 하나죠. 실제로 평촌 신도시에 가보시면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평촌 신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냐면은 범개역 상권이 굉장히 유명한 상권입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상권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금요일 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밤에 가보면은 막 몇 명 길에서 자고 있고, 그런 상권이 이제 범개역 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광교 신도시, 그 다음에 또 동탄 신도시. 이 동탄 신도시는 동탄 1신도시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분당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보니까 여기는 자그마치 몇 프로입니까? 8.5%. 근데 여러분들이 분당 신도시 한번 가보시면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요? 여기는 잘 됩니다. 분당 신도시 상가들은. 분당 신도시 상가들은 상업용지 비율이 과다하게 공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분당 신도시 상권은 분당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인 사람들도 분당 와서 놀고, 경기도 광주 사람들도 분당 와서 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사실적으로 분당 신도시도 상가 자체는 많이 공급된 상권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봐보면은, 소재지 한번 봐보면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으로 들어가는 상가용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탁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토지 면적은 7.7평, 건물 면적은 실평수가 76평 정도 되는 상가였는데, 이 군포에 가보시면 삼본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도 사원지 비율을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면, 자, 여기가 이제 삼본역에서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해당 물건에 들어가 있는 저 섹터가 삼본 신도시 상권인데요. 저 삼본 신도시 상권은 저기밖에 없어요. 주변 아파트 배우단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사원지 비율이 5% 이내로 들어가는 상권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삼본역에서 내려서 구림다리로 넘어오면 상권이 시작되는데, 삼본 신도시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도시 상권에다가 상가 하나 투자하실 때는 그 사원면적 비율 하나만 정확하게 보고 투자하셔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는 상가랑 실패하는 상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성공하는 상가에 대한 거는 바로 뭐냐? 첫 번째, 대형 고층 사무실보다 소형 저층 인근에 위치한 상가가 좋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오피스 상권을 배웠잖아요. 오피스 상권을 배울 때 고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데 1층 상가가 하나 물건 나왔고, 저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1층 상가가 하나 물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건가를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1층 상가 하나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저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1층 상가 하나 사시겠어요? 어디에다 사시겠습니까? 오히려 저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1층 상가가 오히려 투자하기가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업무 빌딩이 고층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건물에 웬만한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그 고층 업무 빌딩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점심시간 때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계속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업무 빌딩이 저층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소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층 업무 빌딩보다는 저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나가는 방향보다는 들어온 방향에 있는 상가. 세 번째, 유동인구의 보행 속도가 느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가.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라고 하더라도 그 유동인구의 보행 속도가 빨라서 그냥 흘러가는 상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권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강남역에 가보시면은 지하 상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강남역 하면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그런 역이죠. 근데 그 지하에 있는 상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데도 많고 간판이 좀 자주 바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소비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인구의 보행 속도가 너무 빠른 지역의 상가,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역 지하 상가에는요,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가 있는 상가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 옷가게가 강남역 지하 상가가 굉장히 많고, 거기 가보시면 원피스 한 벌에 5,000원만 10,000원이래요. 되게 싸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핸드폰 가게가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죠. 그런 업종이 아니면 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네 번째 한번 봐보면은 권리금이 있는 상가. 오히려 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상가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상가라고 하는 거고, 실패하는 상가 같은 경우는 가로 2번에 한번 봐보면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상가, 아까 전에 사원유지 비율을 잘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 한번 봐봤더니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출입구가 완충록지로 막혀있는 상가. 자,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상권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대로변이 형성되어 있고, 그 대로변에 따라서 그 완충록지라는 게 길다랗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 있고, 거기 이제 건물들이 붙어서 이제 지어져 있는 이런 상권들이 있어요. 저렇게 건물 바로 앞에 완충록지로 막혀져 있는 상권들은 바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은 저 대로변에서 저 건물로 바로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완충록지가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러면 뭐 가장 밑에 있는 건물을 갖다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이용할 때는 차를 갖다가 이렇게 뺑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권들은 그 상권의 접근성을 갖다 저하시키기 때문에 완충록지가 설정되어 있는 상권들은 상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그 대로변에 따라서 완충록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보통 완충록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화단에 많이 심어 놓는데, 어떤 완충록지는 가보시면은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나무들을 이렇게 쭉 심어놓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내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충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권의 접근성을 나쁘게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는 분당에 가보시면 정자동의 카페거리라고 하는 상권이 있는데 그런 상권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상가를 투자하셔야지 이기는 투자가 되실 수가 있겠다.